되게 심하게 비중격이 휘어있고 휜코가 심한 경우는 교정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수술을 하면서 이 연골을 채취를 할 때 조심해서 하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면 그냥 채취하는 거고 귀연골을 하면 하는 거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비중격 연골을 채취한다 라고 하면 마치 재료이기 때문에 이 재료를 채취하는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근데 실제로 수술을 한다는 것은 비중격 연골을 재료로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격 연골을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골을 잘라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중격 연골을 채취할 때 어떠한 원칙이 있냐면 비중격 연골 중에 L스트럿, L자 지주라고 하는 비중격과 코의 지지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채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은 맞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과연 그 L자 지주, L스트럿을 두껍게 남겨야 되느냐, 좀 얇게 남겨도 되는지 그러한 것들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중격 연골을 채취를 할 때에는 이 비중격의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이 비중격이 얼마나 휘어 있고 어느 부분이 휘어 있어서 내가 여기에서 어디까지를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강하고 교정을 해줄지, 그리고 채취한 비중격 연골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얘네들을 교정할 수 있는지까지를 다 고려해서 내가 잘라내는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채취를 한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격 연골을 채취한다는 것은 제가 수술을 할 때 저에게 있어서는 얘를 떼어내는 게 아니라 비중격을 교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절제의 범위를 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단순한 작업인 것 같지만 모든 교정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의식과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을 채취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것이 단순히 잘라내서 재료를 얻는다기보다는 교정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중격 연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중격 연골이 많이 휘어져 있으면 재료로 사용하기가 좀 안 좋다, 휘어져 있기 때문에 쓰기가 좀 불편하고 그게 단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중격이 많이 휘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구조적으로 안 좋다는 것이고, 구조적으로 심하게 휘어 있는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도 같이 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격이 심하게 휘어 있는 것은 얘를 어떻게 잘 교정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많이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채취하면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재료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비중격은 튼튼한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재단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많이 휘어 있어도 충분히 좋은 재료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비중격이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잘 채취를 하여서 남아있는 휘어져 있는 그 비중격 연골을 제대로 잘 교정을 해서 펴주고, 그로 인해서 외형적으로 휜코가 얼마나 잘 교정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준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중격은 휘어져 있다고 해서 얘가 나쁜 애거나 교정하기 안 좋은 그런 구조물인 것이 아니고, 휘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교정해야 되고, 비중격 연골은 아무리 많이 휘어 있어도 우리가 잘 교정을 하면 충분히 좋은 재료로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비중격이 심하게 휘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더 수술할 때 난이도도 높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중격 교정의 중요성이나 당위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고 한다면 심하게 휘어져 있는 비중격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교정을 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수술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술을 할 때 비중격이 심하게 휘어져 있고 휜코가 심한 경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만큼 교정을 했을 때 얻어지는 개선의 효과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휘어져 있는 비중격과 외형적인 코를 보면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생기고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더 많이 집중하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되게 심하게 비중격이 휘어있고 휜코가 심한 경우는 이거는 교정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많은 노력과 준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코성형 재료로 사용되는 연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연골이 좋다, 어떤 연골이 나쁘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개개인에 따라, 그리고 내 코의 상태와 연골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큰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비중격 연골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귀연골, 마지막으로 늑연골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한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 하에서 수술을 준비하고 상담하시고 계획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안녕.